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지율이 마침내 40%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 39.5% 그래서 40%대에 터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 여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5개월 만에 40%대를 넘어섰습니다. 5개월 만에. 자, 긍정평가가 41.5%, 부정평가는 56.7%, 41.5%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반에 한 달 남짓 이 40%대, 50%대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 민주당 또 일부 좌편향 언론들이 이 어떤 여러 가지 프레임을 설치를 했죠. 김건희 그 리스크 프레임, 무슨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뭐 이런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또 여기에 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해서 일부 조사에서는 2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40%대로 넘어섰다. 지금은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50%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데일리아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를 화물연대 총파업 그리고 민노총 총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보수청 그리고 일부 중도층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 지면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파업 이후에 지금 데일리안의 분석과 비슷합니다. 파업 이후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그래서 힘받는 원칙적으로 이 노사 문제에 대응을 하고 남북 관계에도 이 원칙론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니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원칙주의가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제가 말씀드린 에이스 리서치,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9.5%, 거의 40%대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 조간신문이니까 어제 기준으로 지금 기사를 썼는데 오늘 40%대를 넘었었죠. 그리고 이 뉴시스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유는 결단, 추진력, 이것이 33.9%고 또 공정, 정의 33.7%. 이것은 결국은 화물연대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법치주의, 이것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리얼미터 조사 지지율도 지난주 대비해서 2.5%포인트는 38.9%.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상승세가 지금 뚜렷한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집권 2년차 내년이 되면은 새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되살아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불법은 절대 안 되지만 나머지는 이전보다 더 넓게 허용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런 확고한 원칙주의야말로 새 정부의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칙주의가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이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에 신년 메시지를 발표할 때 가칭, 대한민국 생존, 재도약 프로젝트 이것을 발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4년에 대한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노동, 사회 분야를 망라해 전 정부의 정부 주도와는 정반대 개념인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 개념인 민간 시장 주도 성장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 주도 성장 정책, 그때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일보는 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좀 색다른 면을 꼽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통 방식을 바꿨다.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나서
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리스크를 좀 드러냈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저는 여기에는 별로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안 한다고 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없어져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다. 자, 지금 뭐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언론 노출을 줄이면서 적흥 발언을 자제를 하고 있다. 전속 취재로 메시지를 걸러 전달하는 하향식 소통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러니까 전속 취재, 이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취재를 해서 이렇게 한번 걸러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언론 노출이 줄이면서 적흥 발언이 없어져서 하향식 소통이 돼서 지지율이 상승을 한다. 이런 분석인데, MBC가 책임 있는 조치해야지 이 도어 스태핑은 재개한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이야기고, 약식 해경 같은 다른 소통법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도어 스태핑에 애정이 깊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자신감이 생기면은 전격 재개할 수도 있다. 저는 여기에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대응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또 이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생기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일단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뭐 물론 한국일보도 이렇게는 씁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한 원칙 대응을 꼽는다. 대통령실은 그렇게 꼽는데 내부적으로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면서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를 줄인 것이 주요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인은 침묵도 메시지다.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비해 언론 노출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참모들이 나설 공간이 줄어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됐던 측면이 있다. 자,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어떤 큰 흐름을 지지율 상승의 큰 흐름을 좌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참모들 중에서는 이렇게 발언 리스크를 관리를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어 스태핑 하지 말자. 이렇게 건의하는 참모들도 물론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이것은 획기적인 대사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이 도어 스태핑은 재개가 돼야 되고, 물론 지금은 뭐 이런 상황에서 약간 발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약간의 여론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어느 시점에 돼서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한 대로 이 지지율에 자신감이 붙어서 국정 운영에 탄력이 생기면은 오히려 그때 도어 스태핑을 해서 과감하게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이 원칙주의, 이 브랜드를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은 더 큰 지지율을 얻고 또 국정 운영 동력도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화물연대 원칙 대응 월드컵 16강이 올라간 것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월드컵 16강도 영향을 미쳤겠죠. 자, 그런데 국민일보에서는 이렇게 지지율 상승을 하면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한계가 뭐냐면은 일단 대통령실은 국민이 일관된 리더십을 평가를 해줬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내년 초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일보는 부정평가가 60%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확장성엔 물음표가 생긴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달하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꼽힌다. 부정평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높은 부정평가가 고차가 된다면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린 사안이 있죠. 갤럽 조사를 제가 소개를 드릴 때 항상 부정평가, 긍정평가 비율을 보면은 부정평가하는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한 3분의 1이 표집이 됩니다. 보통 갤럽 기준으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나는 민주당 지지해. 이렇게 하고 응답을 하는 사람이 한 330명 정도. 그러니까는 3분의 1이 민주당 지지층인데,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계속 또 거의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비율이, 그러니까 긍정평가 비율이 불과 3%, 4%, 5%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3%, 5%를 지지하는데 전체 지지율이 확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일리안 조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긍정평가 41.5%가 됐다, 부정평가 56.7%, 여기에 보면은 긍정평가 41.5% 중에서는 그 잘한다,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가 29.9, 잘하는 편이다 11.6 이렇게 되는데, 부정평가 56.7%를 보면은 매우 잘못함이 51.8입니다. 56.7 중에서 매우 잘못함이 51.8%. 그냥 잘못하는 편, 이건 4.9%. 그러니까 부정평가자 중에서 매우 잘못함, 거의 뭐 절반이 조금 넘는데, 아마 이 매우 잘못함 이쪽이 거의 이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겠죠. 이 여론조사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가 되고 나서 일정 시간이 48시간이 흐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아마 민주당 지지층과 겹칠 겁니다. 매우 잘못함 51.8%는.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묻지마 부정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 데일리안 조사에도 묻지마 부정평가하는 쪽,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부정이 56.7이고 그중에서 매우 잘못함이 51.8.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 묻지마 부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38%, 저질 정치 근거지는 양극단 국민. 38%라는 여론조사를 지금 소개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양극단의 국민이 이 저질 정치를 불러오고 있다. 뭐 팬덤 이런 것, 민주당 이재명의 팬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묻지마 방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전부가 이재명 지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공통적으로 크다. 민주당 지지층이. 문제의 핵심은 지지층인데 앞으로 상당 기간 민주당의 무조건 반대와 입법 폭주가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전부 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공통적으로 크다. 그래서 앞으로 묻지마 무조건 반대, 입법 폭주가 이어질 것이다. 대선 직전에 한 여론조사를 소개를 합니다. 대선 직전에 이 양상훈 칼럼이 두 개의 여론조사가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질문도 거의 같았다. 하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같은 질문인데 당연히 이재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죠. 이재명 게이트다. 가장 몸통이 이재명이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기는 한데 놀라운 것은 대장동 2억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7.9%.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답했다는 사람은 37.3%. 거의 38%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리고 대선 직전입니다. 양극단으로 막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호남에서는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대장동 2억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었다는 겁니다. 50%.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냐. 지금 민주당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흑색 선전이죠.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과거 윤석열 검사가 뭐 부산저축은행 관련자 수사를 하지 않아서 대장동 2억의 씨앗이 됐다. 그래서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와 대장동 특혜 사건은 관련이 뭐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양상훈 칼럼은 이렇게 씁니다. 윤석열이 없었어도 대장동 사건은 벌어졌다. 이재명이 없었으면 대장동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38% 가까운 국민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의 몸통이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20세 이상 38%면 1640만 명이다.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이다. 충격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양쪽에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비이성적, 물론 요 민주당 지지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반대층 국민의힘도 뭐 그런 그 경향이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양극단의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대세가 된 저지라 정치의 뒤에는 이렇게 사실과 합리보다 내 편 감정을 앞세우는 양극단의 국민이 있다. 이들이 양식이라고 놓는 저질 정치인들의 근거지다. 저질 정치들의 근거제가 된다. 양극단의 국민. 그래서 우리 사회 양쪽에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비이성적 대중이 버티고 있는 이상 합리적인 민주정치는 발을 붙이기 어렵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저 양상훈 칼럼은 양쪽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지율, 이것은 묻지마 부정평가.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기존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을 보고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이 원칙적 대응, 북핵 문제 또 화물연대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동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강조했던 신적폐 청산입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신적폐 청산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국일보 사회면 보시면은 이재명 로비용으로 남욱에 4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 남욱에게 돈을 조성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기성이라고 분양 대행 업체입니다. 대장동 분양 대행 업체, 아파트 분양 대행해서 떼돈을 벌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박용수 전 특검의 인척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기성이 있는데 그 전에 정영학 녹취록에 여러 가지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기성 분양업자, 분양 대행업자 녹취록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에 이재명에 대한 로비용으로 내가 남욱에게 4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기성 녹음 파일. 자, 이기성 녹취록도 검찰이 확보했으니 중요한 이 수사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재명 시장의 재선 자금을 마련한 인물이 이기성입니다. 검찰은 녹취록 내용 증명서를 토대로 그 이기성 씨는 또 내용 증명도 하나 남겼죠. 그것이 그때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다. 이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증명서, 검찰이 이 이기성 녹취록과 이기성이 작성한 내용 증명서를 토대로 해서 이 돈의 흐름이 이기성에게서 남욱에게서 김만배와 유동규에게로, 그리고 김만배와 유동규에게서 이재명 쪽으로. 자, 이재명 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직접 준 건 아니고, 그 이재명을 위해서 써일 돈, 선거에 써일 돈,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금 흐름은 그 이기성,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재명 척. 자금 흐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다. 분양 대행업체 대표인 이기성 씨로부터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42억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기성 녹취록을 확보 검찰이 했다. 정영학 녹취록뿐 아니라 이기성 녹취록도 검찰 수사의 지금 도우미 역할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수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이기성 씨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기성에게서 42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쪽에 각종 사업 로비 목적 등으로 일부를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그 공판에서 이기성에게 2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전했다. 그리고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이기성에게 돈을 빌려서 김만배 씨에게 제공했다. 이 돈의 흐름이 워낙 복잡해서 지금 10억, 20억 이것은 거의 돈처럼 취급도 안 되는 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분양 대행업체 에게도 특혜를 준 거죠. 그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줬고 민간 사업자가 어쨌든 이런저런 경로를 유동규나 이렇게 통해서
이재명 쪽에 전달했고, 뭐, 이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기성 씨는 토목업체 대표 나석규 씨와 함께 마련한 자금 20억 원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서를 검찰에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동아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북 성공 특검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여가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신동아 인터뷰에서.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내세우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법망에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막아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서해 피살, 문재인 관여 정황 부탁되는 조사 할 수 있다. 문재인 조사도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기사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치 행위라고 통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북 송금 특검 때, 그때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때 DJ 책임론 언급하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검찰은 지금은 문재인 조사 계획이 당장은 없다. 그렇지만 이 서훈, 지금 구속된 서훈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이 어떻게 또 초과 지시를 했고, 아니면은 월북몰이를 하는데 묵인을 해줬는지 그런 부분이 밝혀지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뭐 다른 기사는 주로, 정치 기사는 한동훈 여당 대표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여당 대표 경선에 차출을 하면은 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불쾌하다. 뭐 이런 이야기 본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요즘과는 다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어제 이 법무부 장관 업무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일면 톡 기사에서 정치의 빈곤이 부른 한동훈 여당 대표론, 이 정치권이 스스로 자강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려고 한다. 그런 행태를 비꼬는 겁니다. 정치 경험 전무한데 당대표 차출론, 여권의 고질적인 영입 정치 유산이다. 그리고 야당은 망신주기 헛발질 공세,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을 체급을 키워주는데 직접 기여를 했다. 간접 기여를 했다. 자, 이거 민주당이 키워줬다는 이야기고. 또 조선일보는 수도권 대표론 두고 여차기 당권 주자들 계속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수도권에 어필할 수 있는 주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윤심을 등에 업은 것 아니냐, 한동훈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 이랬다가 지금은 그 말은, 한동훈 이야기는 이제 사라지고 수도권, 과연 수도권 출신 대표가 유리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특히 수도권에서 지지받는 후보는 저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습니다. 안철수, 대선보다 지금 총선을 당장 걱정해야 된다. 나경원, 야당 포용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동아일보는 오늘 이색적인 이 분석을 하나 했는데, 뭐 코멘트를 달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여당 전당대회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이 분석은 계속 나왔었죠.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 자기 대권에 도전할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은 자기 정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당내 세력을 확장해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공천권을 사유화할 수 있다. 자기 대권 주자가 당 대표가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공천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후보. 자,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대선에 관심 있는 이들이
관심 있는 이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여권 내부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둘 경우 2024년 총선 공천권 행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에 사심 때문에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 자칫 공천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잡음이 일면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자, 윤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전당대회의 주요 포인트가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권 주자 중에서 대선을 노리는 사람은 안철수, 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 이 차출 이런 이야기도 또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에 이어서 일단 내각 차출 이야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12월 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